자, 여러분 이어서 보는데요. 143페이지 그 중간에 보니까 양가로 3번 장부 등의 작성 및 보정 관련 가산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한번 봅니다. 시험에 나왔었고요. 2번.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은요,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당연히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가 없겠죠. 법인이 취득할 때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가 있고요. 동그라미 2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쫙 밑줄인데요. 100분의 얼마요? 10% 상당한 금액을 징수할세액에 가산한다. 그래서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 불성실 가산세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100분의 20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는데 아니고 몇 프로다? 10%. 요 가산세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기한후 신고가 뭔지 이런 것들 넘어가면 144페이지 수송신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우게 되고요. 넘어가셨어요, 여러분?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문제를 보니까요. 자, 거기 맨 꼭대기 예제 문제 한번 보세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상속인 중에 외국에 주소를 둔 자는 없음. 자, 그래서 이미 기출됐던 문제인데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언제 며칠이요? 며칠? 60일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쉽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쭉 내려와서 4번 면세점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면세점을 보니까 양가로 1번에 자, 우리 조세총원에서 공부했어요. 세금을 면해주는 점, 면세점이요.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요. 면세점이라는 것은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과세자는 거니까 과세표준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잖아요. 자, 그러니까 거기 취득 가격에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 해서 취득세 산출세액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산출세액 X입니다. 산출세액이 아니라 뭐라고요?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50만 원 아래로는. 자, 그래서 취득세 산출세가 아니라는 것도 주의하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은 나중에 보고요. 양가로 1번만 밑줄입니다. 넘어가시면 146페이지요. 146페이지. 취득세 부가세입니다.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부가세를 함께 냅니다. 농어촌 특별세하고 뭐요? 지방교육세 함께 낸다는 거. 그래서 이번 순환에서는 그냥 취득세 부가세 목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는 거. 자, 요것만 여러분이 제목만, 세목 이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참고에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가 있는데 그건 참고예요, 여러분들.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내용이 시험에 자세히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고요. 참고적으로 보시는데 1번에 보니까 법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요, 어떤 수강생분이 제가 취득세 부가세 목은 농특세 지방교육세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낸다. 그랬더니 어떤 수강생분이 취득세 낸 집 사면서 취득세 낸 영수증을 갖고 오셔가지고 교수님 제가요 여기 영수증 보니까 농어촌 특별세는 저 없는데요. 자, 여기 자, 그래서 취득세하고 지방교육세만 냈고요. 농어촌 특별세는 안 냈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셨는데, 자, 서민주택,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자, 서민주택을 취득할 때는 농특세 과세지 않습니다.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참고고요. 이건 참고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147페이지 마무리 스텝 1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올해부터 제 기본서 보면 이제 이렇게 그 공부한 내용의 핵심 요약이 또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복습하시면서 핵심 요약을 또 읽어보시고 또 넘어가면 또 쭉 핵심 요약 돼 있죠, 여러분들. 쫙 이제 배운 부분만
안 배운 내용은 보지 말고 배운 내용만 쭉 읽어보시고 150페이지 넘기면 마무리 스텝 2 그래가지고 OX 문제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이 다 안 배운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다 풀 수는 없을 거예요. 자, 배운 것만 여러분이 보시고요. 모르겠다? 안 배운 내용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또 뭐가 나와 있냐면 이렇게 마무리 스텝 3 그래가지고 기출 및 실전 문제가 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직은 뭐 안 배워가지고 기출 문제, 이런 실전 문제 이런 건 아직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자, 2학년 분들만 보시고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넘어갑니다. 제가 본 예제 문제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2페이지로 넘어가면 등록면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재 기본서 우리 이제 그 공부하기 좋도록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심혈을 기울여 썼어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법령이 이제 일부 이제 개정된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수정할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종업표로 보완해 드린다고 그랬고요. 162페이지 보시면 등록면허세입니다. 펴놓으시고 여러분들이요.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냐?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자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 취득시에 부과되는 취득세를 받고 이제 등록면허세입니다. 이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등록면허세는 자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아까요 2011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러면 등록면허세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종전에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등록 내용은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고 그 외상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사항이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같은 무슨 설정 등기,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 소멸, 말소 등기 같은 이런 사항을 면허세랑 통합시켜서 등록면허세가 신설이 됐잖아요.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사실은요 이렇게 나눠져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래서 우리가 등록분 등록면허세 줄여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등록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록면허세. 또 그 다음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면허분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등록면허세. 그럴 때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종전의 면허세에서 온 건데 우리 시험은 면허세는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고요. 등록분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게 우리 시험범인데 자, 요거는 종전의 등록세에서 일부요. 등록세 일부. 자, 그래가지고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자, 소멸과 관련한 요상이 온 거잖아요. 자, 요상이. 그래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등록면허세 얘기한 것들은 조세 총론에서 의뢰이 뭘 얘기한 거냐면 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얘기한 겁니다. 면허에 대한 건 우리 시험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분 요걸 얘기했다는 거 앞으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여러분들이 이제 30회 시험에서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합격하셔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수강생처럼 소공됐다가 개공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개공 자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무실에다가 당당하게 여러분 자격증과 여러분 그 등록증을 여러분 사진 붙여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는 보니까 대부분 그 앞쪽을 이렇게 가려놓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아니 뭐라고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70 이렇게 막 시작하는 거 그 앞부분을 가려놓더라고요. 보니까 가려놓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나이는 이제 밝히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제가 그런 분도 계시는데 어떠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격증 면허를 걸어 놓잖아요. 그러면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매년 1월 달에 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이 합격하시면 면허분 등록면허세 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 같은 거 면허 이런 거 번호판 갈거나 그럴 때 어떤 세금 내는 거예요? 등록면허세 냅니다. 등록세는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요즘도 여전히 그냥 자동차도 보니까 뭐 취등록세를 하면 뭐 얼마 등록세는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등록세는 없어졌습니다. 지금 등록면허세입니다. 어떤 간에 면허분은 시험 관계없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우리 시험범위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분 이게 우리 시험범위고 시험 문제는 등록면허세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최근에 28회 시험과 29회 시험에서 지금 두 문제가 등록면허세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등록면허세는 두 문제가 나오면 도와주는 거예요. 30회 시험도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또 두 문제 나올 수도 있는데 두 문제 나오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할 양이 적어요. 등록면허세는. 양이 적은데 두 문제 나와. 그럼 좋은 거지 뭘.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자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성격이요. 자 어떤 성격의 주세인지.
그 다음에 기초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셔야 되고, 등록면허세는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느냐? 납세 의무자예요. 취득세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어떤 걸 대상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과세 대상이. 근데 등록면허세는 어떤 걸 등기등록 대상으로 하느냐, 자, 이거 시험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무슨 뭐 선박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 우리 관계없고, 하여튼 부동산 등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과세 대상, 요거 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로 바로 들어가고요. 또 세금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세 표준은 어떻게 결정이 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요 내용이요. 요거는 뭐 이제 항상 우리 지방세, 국세, 자, 항상 우리가 다른 세금들도 다 과표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는 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계산된 세금 어디로 될 것인지 납세지. 29회 시험에 정답지문, 종합문제 속에서 정답지문 나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하는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지, 그 의무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이런 거, 또 어떤 경우에 비과세되느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요. 또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취득세와 비슷한 점이 많은데 또 다른 점도 있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항상 비교 정리해야 되고요. 그래서 주로 등록면허세는 어떤 특정 테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9회 시험 같으면 등록면허세 요 의 부분에서 이제 배우는 그 내용이 시험에 나왔고요. 이따가 어떤 건지 볼 건데, 두 개가 있다가 조문 두 개가 2018년도에 두 개가 이제 항목이 추가가 돼가지고 네 개가 됐어요. 그래서 오지선다 문제니까 네 개니까 하나 추가해서 문제 내기 딱 좋다고 제가 이미 문제 문제 무슨 모의고사 같은 거 할 때도 냈고, 그 다음에 9, 10월 달에 마무리할 때도 문제 제가 냈는데 순서도 똑같이 4개 똑같고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 5번만 달라요. 저 실전에서 달라졌고요. 그래서 문제 나왔던 거 한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 문제에서 납세지 나왔고요. 28회 시험 같으면 과세 표준과 세율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떻든 간에 등록면허세는 대개 종합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 출제될 때, 특히 한 문제가 출제될 때 골고루 이런 내용 물어봐야 되잖아요. 자, 특정 테마만 물어볼 게 아니라, 그래서 골고루 섞어서 한 문제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양도 많지 않고 이런 내용들을 공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누가 과세 주체가 되고 어떤 성격의 주체고, 과세 대상은 다른 세목은 중요하지만 등록면허세는 의미가 없고,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고,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계산된 세금을 어디다 납부하고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고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이걸 이제 공부합니다. 먼저요, 의미 성격을 볼 건데요. 162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제1절 의미 특징에서 의의를 봅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는 자가요, 계산된 세금을 도구요. 자, 그래서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또 과세 주체가 되고,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용어 정리, 등록면허세가 어떻게 탄생됐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넘어가고 여러분 읽어보시는 거고, 특징을 봅니다. 동그라미 1번, 등록면허세는 그 등기등록 행위에 과세하는 행위세이며, 취득세도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였는데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요. 재산권의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이고, 그죠? 자, 취득한다, 소유권 오고, 양도한다, 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을 유통과세, 유통세 그랬잖아요. 또 등기등록에 대한, 이게 이제 다른 세금과 다른 또 특징이기도 한데, 수수료적 성격의 수수에다 미치고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해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수수이고, 동그라미 2번, 그러다 보니까 등록면허세는 세액을 계산했더니 6,000원 미만 나왔다. 얼마를 납부하게 한다? 6,000원을 납부하게 한다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계산했더니 4,700원 계산됐다. 얼마 납부하게 합니까? 6,000원 받게 합니다.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예요. X입니다.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받습니다. 최소한의 6,000원 받고 등기등록부터 행해 주겠다. 163페이지 동그라미 3번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에 대한 외형적 요건만 갖추면 실권리자 여부 등과 관계없이 납세무가 성립하는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그런 조세이다. 밑줄 쫙이고요. 여기 어떤 내용인지 이제 보충 내용에도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28회 시험 같은 경우에도 지문에 나왔었는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떤 얘기냐? 등록면허세는 제가 금방 읽었어요. 형식주의 과세예요. 우리가 다른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입니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해요. 근데 등록면허세만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고 그 다음에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등기 등록을 받는 그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갑이란 사람이요. 등록면허세도 지자체에 신고 납부를 먼저 도구에 하고요. 영수증 첨부해서 등록관세에 가야 되는 세금이에요. 등기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다. 그런데 지자체 등록면허세를 도구에 신고 납부했어요.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웃자다가 등기를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갑이 이미 지자체에 납부한 이 등록면허세는요.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찍어보세요 여러분들. 50% 확률입니다. 찍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볼 때 동시에 한번 찍어서 그냥 대답합니다.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냈어요. 정부에서 등록관세 원래 갔어야 되는데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웃자다가 등기를 못했습니다.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지자체에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요거요. 어떻게 하냐면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이쪽 동네는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 지금 그런 이게 나란히 3명. 진짜 관심이 없네. 그냥 다 딴짓하고 있네.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요 얘기 꼭 해드리는데 제가 한식 뷔페 같은 그런 데를 좋아합니다. 왜냐면요. 시간이 없고 뭘 먹을까 고민 안 해도 되고 시간이 없을 때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것만 저희가 양을 많이 안 먹으니까 대충 그냥 추려가지고 그냥 먹고 금방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오전 강의하고 저희들이 이제 되게 저녁 강의가 하는데 아직은 이제 저녁 강의 개강 안 했죠. 우리 여기서는 이제 1월부터 하는데 다른 데 이제 저녁 강의도 이미 또 하는 데 있고 그래서 오전에 강의 끝나고 점심 먹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사우나 같은 데 가서요. 운동도 하고 쉬고 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올 때 대충 그냥 한 10분 15분 만에 그냥 집세게 먹고 그냥 들어오거든요. 간단히 먹고. 그러니까 한식 뷔페 같은 데가 좋아요.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곳에 한식 뷔페 있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잘 알고 저희들 잘 알고 그렇습니다. 학원 이제 그 관계자분들 아니면 또 수강생분들 많이 가고 그러니까 거기서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루는요 사우나 갔다가 이제 한 10분 15분 만에 밥 먹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정식 수업 들어가기 전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 선불제로 당연히 선불 내고요. 그리고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요. 밥솥을 딱 열었는데 밥이 없어요. 반찬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장님 저기 밥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아이고 제 밥 있는 줄 알았는데 죄송해요. 다 떨어졌네요. 한 2, 30분만 기다리시면 되는데요. 근데 어떻게 2, 30분 기다려요. 빨리 다 가야 되는 수업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나와야 되는데 나올 때 그냥 나와야 돼요. 돈 낸 거 받아갖고 나와야 돼요. 돌려받고 나와야죠. 여러분 봅니다. 지자체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했어요. 밥을 못 먹었잖아요.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등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 돌려받고 나와야죠. 돌려줍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번에는 등록면허세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이번에는요. 두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를 했는데 을 명의로요. 등기도 되고 그 전에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를 다 했어요. 절차 정확하게 등기 등록이 됐습니다. 근데 애초에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을의 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환원하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 이미 을이 납부한 이 등록면허세 요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요거 돌려줍니까?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지자체 납부한 거 이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예? 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루는 한식 뷔페 갔더니 있잖아요. 그 사장님이 교수님 오곡밥인데 어떠세요? 오곡밥 좋죠. 그래 밥을 맛있게 거의 다 먹었어요. 나중에 거의 다 먹어가지고 얼마 전에 3분의 1 정도 남았는데 제가 한번 세봤어요. 오곡밥인지. 아무리 세봐도 있잖아요. 사곡밥에 사곡밥. 아 진짜. 사장님, 아 진짜 오곡밥이라고 해도 이거 사곡밥이잖아요. 아 진짜 돈 돌려주세요 빨리.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밥 맛있게 먹고. 등록면허세는 보세요.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 등록이 되면요,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느냐 안 따져요.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 등록이 됐다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거 없어요. 밥 먹었어요? 안 돌려줘요. 밥 안 먹었어요? 돌려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등록면허세 형식주의 과세,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명의자에게 부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그러면 거기 보충 내용을 봅니다.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이요. 실질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취득세와 달리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실권리자 여부, 합법성이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외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 등록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그 명의자에게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여러분 또 박스 안에 봅니다. 그림을 보니까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 등기 등록을 하는 자인데요. 자,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그 등록을 하는 자가 세금계산에서 물건 소재지 도구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특징을 보니까 동그라미 1번 행위세고 등기 등록 행위를 보고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고요. 응능과세, 말뜻만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줄 글 필요도 없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 응할 응이고 능,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물세니까 합산과세, 개별과세예요. 개별과세입니다. 그래서 물건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과세한다. 그 가로 열고 개별과세, 가로 닫고요. 물세, 개별과세입니다. 동그라미 4번을 보니까요. 자,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요 세목의 특징, 공통적인 성격, 밑반찬, 스키다시요. 쫙 깔려 나오는 거. 그래서 5개 주요 세목은 직접세고, 독립세고, 보통세고, 종가세. 종가세일 때 세율은 정률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할 때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 종가세, 정률세율. 근데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는 미리 말씀드리면 건당 6,000원. 건수과세 표준이니까 양이죠? 종량세. 그 다음에 금액 6,000원. 세율이 금액으로 적용되니까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해? 정액세율.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종가세, 종량세, 정률세율과 정액세율이 모두 적용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보충 내용을 보니까요. 등록의 의의입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이라는 것은 뭐냐? 자, 그러면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만 여기 밑줄입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하되. 아까 배웠어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 내용은 어디로 갔어요? 취득세로 통합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에서 제외합니다. 제외하되. 다만 또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에 어느 한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은 포함한다 밑줄이고요.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면허세 등록에 포함해서 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인데요. 자, 우리가 작년까지는 동그라미 1번과 2번만 있었어요. 2018년도에 3번과 4번이 2개가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4개니까 오지선다 문제에서 문제 내기 딱 좋다고 그랬죠? 제가 분명히 올해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문제 내기 딱 좋다 4개니까.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해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올해 요 4개에다가 하나 집어넣고 자, 9, 10월 달에도 마지막 강의할 때도 문제 출제 계속 했었는데 여러분들이요. 순서도 똑같이 4개 딱 나와 있고 하나 5번에서 하나 바꿔서 제가 냈었는데 자, 요번에도 29회 시험에서도 5번 하나 바꿔 가지고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넘어가서 넘기기 전에 어떤 건지 3번만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163페이지 동그라미 3번이요.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등록.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요.
취득세 우리 조세 총론에서 제척기간 배웠어요. 지방세 제척기간. 자,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 제척기간이요.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정해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 안 정해놓으면 그냥 30년 전, 40년 전 얘기 들먹거리면서 우리한테 세금 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가나 자체가 우리의 세금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정해놨어요. 근데 그 법정기간이 만료하면 뒤늦게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한테 국가나 자체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하면 납세무 소멸사유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취득세 제척기간이 만료하면 취득세는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어요. 근데 등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은 공짜로 못 해주니까 등록면허세가 과세입니다. 이럴 때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만 할 때 등록면허세 부과됩니다. 동그라미 4번 취득세 면세점이요.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등록. 취득가격 50만 원 이 과세하지 않는다.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아요. 근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이럴 때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뭐가 부과돼?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이렇게 네 가지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기출문제에 29회 문제가 나오는데 예제 문제를 보세요. 이게 29에 나온 문제예요. 자,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기 또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은 그래가지고요. 1번부터 4번까지요. 순서도 똑같고요. 문제 냈었고 제가 5번만 다른 거였었는데 자, 정답 읽어다 보면 당연히 1번부터 4번까지는 제가 이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에 포함돼서 등록면허세 부과되는 거 등기만 한다. 이거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데 그런 거 설명드렸고 5번만 다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쭉 보다 보면 5번 잘 몰라도 5번을 찍고 넘어가야지 바로 그냥. 자, 그래서 5번 문제 똑같은 문제로 이렇게 5번만 다른 거로 돼 있었고 누가 몇 번 봤으니까 막판에도 그러니까 5번을 골랐어야 됩니다. 그래서 5번 보니까 계약상 잔금지기비를 2018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는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취득세가 취득 원인으로 해서 등기고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이건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니까 자, 등록면허세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고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원래 소유권 보전 이전 등기는 원래 취득세 부과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고 등록면허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가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고 다만 등록은 공짜로 못 해주고 그래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나왔었고요. 제2절 납세무자 및 과세 표준입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지금 그 문제 출제되는 거예요. 요거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에 포함되는 거. 이제 독립화 문제로 안 나와요. 문제 이미 나왔잖아요. 근데 또 나오겠어요? 이거?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또 안 나온다. 난 이렇게는 얘기 안 하고 또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고요. 다만 이제 알아는 두셔야 돼요.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로 이런 경우에도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등록면허세는 과세된다. 이런 거로 1번부터 4번까지 네 가지는 알고는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만 또 나오진 않겠다. 독립화 문제로는 나올 가능성이 낮다. 제2절 납세의무자 및 과세 표준입니다. 자, 납세의무자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요. 어떤 수강생분은 채권자, 채무자라는 말도 아직까지는 자기는 채권자, 채무자도 귀에 낯설게 들리고 막 그런데요. 채권자, 채무자도 그런 거 좀 들어봤잖아요. 살아오면서 그랬을 텐데도 그 수강생분은 보니까 채권자, 채무자라는 말만 들어도 아직도 낯설고 내용들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지금 어떤 수강생분은 50이 넘어서 자기가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자기 스스로 잘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다만 아직까지는 어렵고 그래서 막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저 선택을 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만만치 않은 것 같아가지고 갈등이 생긴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다 공부하고 합격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또 어렵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까지도 나는 지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고 낯설게 느껴진다 이런 분이 계시면 자, 최고의 공부하는 수험생의 그럴 때 최고 미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이렇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외롭다고 느낄 때면 막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생소하다가 공부하는 과목들이 어렵다고 느낀다면 딴 거 없습니다. 공부하는 수험생의 최고 미덕은 뭐냐? 반복.
반복이 최고 이득입니다. 자, 한 번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 또 인강으로 반복해서 1.2배속, 1.5배속, 2배속 돌리면서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듣고요. 한 번 더 듣고. 그러면 다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다 보면 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면서 다 이제 됩니다. 완벽하게 가슴으로 느껴지려면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처음 만나서. 이 내용들이 가슴에 느껴진다.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느껴지려면 내년에 또 공부하면 돼요. 아깝게 뭐 실수해서 아깝게 떨어져가지고 내년에 또 공부할 때는 그냥 이게 이런 의미구나 막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고 그랬습니다. 2, 3년은 공부해야지 그게 느껴지지. 처음에 1년 차로 합격할 때는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여튼 반복이 살 길입니다. 낯설다, 생소하다, 어렵다 느껴진다면 뭐 하라고요? 반복이 공부하는 수험생의 최고 미덕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드리고요. 164페이지 제2절 납세무자 및 과세표준도 중요한데요. 먼저 납세무자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자가,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등록을 하는 자 몇 줄이고 등록면허세 납부를 못했다 몇 줄이고 등록을 하는 자가 포인트입니다. 자, 박스 안에 보니까 이때 등록을 하는 자란 누구냐? 등록을 하는 자란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며 사실상의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누군지는 여러분이 공시법에 배우고요. 하여튼 아까 실질 과세 원칙이 아니라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니까 얘가 등기할 만한 실체가 있느냐, 사실상에 등기할 만한 실체적 권리가 있느냐를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인데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바꾸면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인데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한다. 이렇게 바꾸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뭐 이런 거 납세무자 누구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울 건데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민법이나 공시법에서 뭐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이런 것들, 승역지, 요역지 이런 것들 다 개념을 배우고 오시면 나중에 다음 순환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순환에는 넘어가고요. 용어 정리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요. 165페이지 보충 내용 같은 것은 아직 볼 게 아니고요. 예제 문제 이런 것도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 오늘은 납세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인데 외관상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이런 것들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 2번의 과세표준입니다. 중간에 과세표준 나와 있죠, 여러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요, 부동산 등록의 경우에 부동산 가액에 의하고 저당권 설정 등의 경우에는 채권 금액이나 또 말소 등기 경우에는 건수 같은 것이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양가로 1번 부동산 가액에 따른 과세표준입니다.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매출입니다. 포인트는 등록 당시 가액이요.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신고 가액되어 있는데 보니까 부동산 등록에 대한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인데 등록 당시 가액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밑줄입니다. 등록 당시에 신고 가액으로 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취득세도 신고 납부하니까 납세무자가 과표를 결정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표준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신고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신고 가액이긴 한데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하니까 납세무자가 과표 결정하는데 다만 등록 당시 신고 가액이라는 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시간적 갭이 있을 때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뭐라고요?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바꾼다 뻔하지 뭐.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에 의한다. O, X요. X입니다. 취득 당시가 아니라 뭐다?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예외적으로 시가 편익이 되는 것 똑같습니다. 등록자 신고거나 신고가액이 시가 편익보다 적으면 무엇을 과세표로 한다? 시가 편익으로요.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항상 무엇으로 세금 계산해? 시가 편익으로. 또 동그라미 3번이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로 한다. 다만 여기 또 밑줄입니다.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 밑줄이고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 또는 등록 1년제,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이걸 과세 표현합니다. 밑줄 쫙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제가 밑으로 써가지고 다시 위로 좀 써야 되겠네요. 요거.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시간적 갭이 있을 때 취득 당시는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는 자산 재평가를 했더니 1억 2천이 됐어요. 또는 취득 당시는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9천만 원이 됐어요. 자,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 가액이 변경됐을 때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금액은 1억으로 해야 돼요? 1억 2천으로 해야 돼요? 1억 2천. 자, 등록면허세는 취득 후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되면 등록면허세는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변경된 가액. 자, 이것을 과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바꿔서 옛날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한 2번 나온 것이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는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O, X? X입니다. 재평가 전의 가액이 아니라 재평가 후에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현합니다.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이 뭐냐? 가로 안에 나와 있었죠?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되면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현한다는 것. 재평가 전의 가액이 아니라는 것. 요거 꼭 아시면 됩니다. 시험에 몇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166페이지 맨 꼭대기 보니까 어떤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현하느냐. 동그라미 1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그렇잖아요. 객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런 거. 그래가지고 나중에 머리 글자를 따서 국수, 공판법, 그러면서 외웁니다. 하여튼 객관적 취득의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 나중에 배웁니다. 그리고 핵심 정리. 자, 내려와서 보세요. 핵심 정리.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핵심 정리 보니까요. 원칙적으로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뭐라고요? 등록 당시 신고 가액입니다. 자, 정리가 되어 있죠? 차이점. 외적으로 시가표준에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과세 표현합니다. 시가편에 관계없이. 다만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을 때 등록면허세는 뭐로 한다?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금액으로 한다. 재평가 전의 가액이 아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차이점을 딱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가로 2번, 3번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기본 아직까지 지역, 요역지, 승역지,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이 개념들이 낯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배우고 오면 나중에 정리해 드립니다. 양가로 4번을 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양가로 4번이요. 건수에 의한 과세 표준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각종의 말소 등기요. 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등은 각종의 말소 등기나 토지 지목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건물의 구조 변경 등기 같은 주로 말소 등기나 이런 변경 등기, 자, 이런 것들은 자, 매 한 건을 과세 표준해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며 이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세율을 정한다. 미리 말씀드리면 건당 6,000원, 건수 과세 표준이니까 종량세, 6,000원 금액의 세율로 정되니까 정액세율을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용어 정리 한 건 이런 거 읽어보시고요. 뭔지. 그 다음에 내려와서 예제 문제 이런 것도 나중에 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넘어갑니다.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할 때 이렇게 원칙 신고하는 가액,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니까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 또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객관적 취득,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다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언제?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할 때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되면 뭘 과세 표준해? 변경된 가액. 이런 것들만 오늘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보고요. 넘어갑니다. 168페이지로 갑니다. 제3절 세율입니다. 등록면허세 세율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보시니까요. 본문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과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과 세율을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로 구분되는데, 또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과 밑줄이고 일정한 금액의 정액세율이 적용된다. 건당 6,000원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양가로 1번이요.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과세 표준의 다음에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내가 읽기만 하면 밑줄 긋는 분들은 뭐 이런 것까지 뭐라 밑줄 그어. 진짜 그냥 너무하네. 그냥 딱 센스가 있어야지. 내가 줄 그라고 할 때만 줄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에 이렇게 대부분 색깔 다 입혀져 있잖아요. 포인트에.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면허세 세율을 다음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 요 표 있잖아요. 이걸 다 외워야 돼요. 이제 우리가. 아니, 오늘이 아니라 나중에 다음 수람부터 이제 우리가 다 외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요,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요. 자, 원래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등록면허세에서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원래 어디로 갔으니까? 취득세로 갔으니까. 근데 다만 여기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가 나와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 이런 의문점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데 안 갔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살짝만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도 한번 저 이맘때 여기서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아산 고향이라고 그랬죠? 아산? 제가 아산에서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주열이라는 어떤 남성 수강생인데 있잖아요. 제가 질문할 때 딱 질색이 뭐냐면, 여기 보지 마세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다음 순환에.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갖다가 혼자서 보다가 꼭 질문하는 분들이요. 나중에 배울 건데 지금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힘들 거기 때문에 편하게 이제 탁탁 단계별로 가면 다음에 기본적인 게 돼 있으면 다음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음에 이제 설명하려고 딱 빼놨는데, 그걸 굳이 먼저 보고서 질문하는 분들이요. 내가 딱 싫어하는데 그걸 갖다가 질문하기 싫어하는데요. 이주진 수강생이요. 처음 하는데 이렇게 작년에는 이제 아까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에 포함되는 그것도 이제 두 가지만 있었고 설명 안 했었는데, 그 수강생이 있잖아요. 저한테 이거 이제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서 세율 다음 순환에 한다고 했는데, 넘어가는데 그 수강생이 저한테 쉬는 시간에 했어요. 교수님,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원래 취득을 원인으로 하니까 등록면허세로 갔잖아요. 취득세로 갔잖아요. 근데 등록면허세에서 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세율이 이렇게 여기 나와 있나요? 하면서 그 수강생이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직 세율 같은 것은 다음에 알려줄 건데,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면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다시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알려줬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알려줬는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원래 취득세로 갔다. 자, 그래서 근데 다만 소유권 보존 등기만, 이전 등기만 하는 건데, 아까 면세점 같은 그런 식으로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아. 근데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이제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데 등기는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 그래서 등기만 할 때, 그럴 때 소유권 보존 등기만, 이전 등기만 할 때 제척기간이 만료됐어요.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등기는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만, 이전 등기만 할 때 그때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그랬더니 그렇네요.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제가 뒷모습 보면서 저런 똘똘한 녀석이 다 있나? 넌 무조건 합격이다. 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수강생, 이주열이라고 그 학생은 진짜 수업도요, 진짜 성실해요. 그래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직원이었었는데, 보면은 저 수업도요, 오전에 1시간 듣고 바쁜 일이 있어서 가야 되는 거면 저녁 때 꼭 2번째, 3번째 시간 수업 들었고요. 수업을 제 기억으로는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세법은 하여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다른 과목도 거의 빠진 적이 없대요. 항상 성실하게 그렇게 오전에 못 나오면 저녁 때라도 나오고, 그래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점수도 이미 이미 봄부터 이미 거의 합격 60점 넘고, 그 처음 공부하는데 60점 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거의 문제 몇 문제 안 틀리고, 그래서 다른 과목도 거의 평균 90점 막 나오고, 세법도 거의 안 틀리고. 그런데 특강 같은 거 하잖아요. 특강 같은 거, 오후 특강이든 무슨 특강 하면은, 특강은 또 진짜예요. 특강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나중에는 있잖아요. 9, 10월 달에 하는 일부 특강에서는, 여름이었나? 쟤는 안 들어도 되는데, 얘는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되는데도 꼭 진짜 항상 특강할 때 항상 나와서 듣고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당연히 합격이고 당연히 뭐 애가 또 겸손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 항상 겸손하게 사람들 뭐 이렇게 뭐 얘기할 때도 그렇고 뭐 알려줄 때도 그렇고 항상 겸손하게 항상 뭐 그래서 수업도 항상 겸손하게 듣고요. 항상 조용히 항상 듣고 빠지지 않고 묵묵히 하여튼 무슨 강의든 하여튼 특강도 듣고 그런데 당연히 뭐 점수가 당연히 합격할 거였고 시험도 당연히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어요. 그렇다고 자격증 2개 주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좀 아깝긴 해요. 하여튼 어떤 간에 그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어요. 근데 무난히 이제 합격했죠. 근데 제가 또 감동한 것은 뭐였냐면 그 친구가 있잖아요. 제가 송년회 요번 그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번 주에 하는 거 토요일 날 한 것처럼 사상에서 송년회 했었는데 아산에서 있죠. 양주 한 병 들고 또 거기까지 혼자 왔더라고 혼자서. 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다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말로 제가 속으로 느낀 게 야, 진짜 하여튼 감동을 끝까지 너는 나를 감동시키는구나. 야 진짜 너는 하여튼 제가 진짜 그 이미 강의할 때부터 걔 성실한 면을 봐가지고 야 진짜 너는 내가 무슨 나중에 무슨 사업하거나 그러면 너는 진짜 무조건 내가 데리고 간다 진짜 무조건 내가 진짜 그런 애는 절대로 진짜 처자식도 진짜 내가 보기에는 그 저 고생 안 시킬 적이고 진짜 성실하게 진짜 야 그렇게 성실한 녀석 처음 봤어요. 하여튼 진짜 그 젊은데도 성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가 이 부분을 볼 때는 항상 떠오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만, 이전 등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명에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표에서요, 다른 거는 다 나중에 다음 순환에 볼 건데요. 그 표에서 맨 마지막만 봅니다. 그 밖의 등기, 그래서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같은 거 할 때 등록면에서는 매 건당 얼마요? 6,000원의 세율이 정됩니다. 자, 요거 보시고요. 나머지 자세한 세율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웁니다. 169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2번 중과세율도 우리 다음에 다 이제 차차 배워나갑니다. 1, 2월, 3, 4월 자 거치면서 5, 6월 거치면서 다 배우고요. 170페이지 내용들 뭐 이런 것들 지금 신경 쓸 거 아닙니다. 나중에 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핵심 정리 그래서 171페이지 또 이렇게 제가 중간중간 핵심 내용들을 요약 정리해서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해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어요. 나중에 배우면 공부하면 다 이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72페이지로 갑니다. 172페이지 제 4절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양가로 1번 등록면에 쓰는 어떤 경우에 비과세하느냐. 양가로 1번을 보니까요. 국가 등에 대한 등록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라고 아까 배웠었죠? 자, 자기를 위해서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하죠.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등록 면허의 과세는 외국 정부 등록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비과세지만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해주고 아까 취득세도 있었죠. 국가 간에는 상호주의 적용되니까 당연합니다. 그리고 기타 비과세되는 경우도 쫙 나옵니다.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이 공시법에서 촉탁 등기가 뭐고 단순한 표시변경 회복 경정 등록이 뭐고 이런 것들을 등기 배우고 오면 나중에 알려드립니다. 넘어가고요. 제5절 납세 절차를 봅니다. 이번 순환은 용어 익히고 스플 한번 보는 거예요. 등록면허세 납세 절차입니다. 납세지요. 어디를 납세지로 할 것이냐. 29회 시험에 종합문제 속에서 정답 질문으로 나왔다고 그랬죠, 여러분? 자, 그래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어디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등록권자 주소지,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 아닙니다. 그냥 지방세에서는 주소지 나오면 일단 부동산은 무조건 틀립니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취업번에 보면 물론 예외적으로 주소지로 가는 예외가 있긴 있어요.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적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같은 이런 등기 등록은 사람을 따라갑니다. 저작권자 주소지, 출판권자 주소지 이렇게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예외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하여튼 부동산은 부동산 소유이고 이렇게 당연하지. 제가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짱돌이라는 책을 썼는데 저작권 등록을 한다. 등록면허세, 물건 소지지 어디 갈 거예요? 당연히 이런 건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거니까 그 사람 주소지를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작권 등록할 때는 저작권자 주소지 이렇게 주소지가는 예외도 있지만 부동산 등기는 어디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 3번 이런 것들이요.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또 설명드립니다. 차차 다 배워나갈 거예요.
중요하지만 나중에 보고요. 어디로 가시냐면 자 174페이지로 갑니다. 동그라미 4번을 보니까요. 기역부터 히읗번까지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핵심 정리해 보니까 납세지가 불분명할 때 아까 살짝 봤어요.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2번 등록면허세 징수 방법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자,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인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일반적인 경우 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의 세율을 중에서 산출한 세액을 밑줄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하는 지자체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입니다. 거기 등록하기 전까지에다가 여러분이요. 등록하기 전까지에다가 여러분 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에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에서 상속증여 포함 이렇게 써놓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도 포함해서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취득세는요.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요? 60일에 신고 납부해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기간이 없어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를 보세요. 왜 그러냐. 취득세는 기간이 딱 있어요. 자, 기간을 안 정해놓으면 취득세는 취득하고 나서 시간 흐지부지 지나가면 이제 흐지부지 조세 포탈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등록면허세는요 애초에요 이런 세금이에요. 보세요. 저당권 설정 등기요. 돈 빌려주고요. 못 받을까봐 마음 불안한 사람이 와서 저당권 설정하게 돼 있어요. 설정 등기 하게 돼 있어요. 자, 또 전세권 설정 등기요. 전세금 떼일까봐 마음 급한 임차인이 빨리 와서 하게 돼 있어요. 안 오면 자기만 손해고요.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록관서 입장에서는 등록면허세 내 영수증 있으면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니까 내 영수증 있으면 등기 등록 해주는 거고 없어? 안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잖아요. 자, 이거 말소 등기를 해요. 등기부 깨끗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저당권 말소 등기 돈 갚았어요. 자기가 빨리 와서 하게 돼 있어요. 안 오면 자기만 손해지 뭐. 그래서 이런 겁니다. 등록면허세는 그러니까 기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시험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O, X요. X입니다. 상속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도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자, 부동산 등기 경우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O, X요. 부동산 등기 경우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O, X요. X입니다. 언제까지요? 등록하기 전까지라니까 여러분. 기간 나면 안 돼 원칙적으로. 자, 상속증여 포함해서 취득세와 달리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기간 나면 안 되고요. 물론요. 한쪽 가르친 2번처럼요. 한쪽 가르친 2번처럼 추가 신고 납부 위반이라고 그래가지고 취득세처럼 이게 이제 기간이 나오는 경우가 등록면허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처음엔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등록하고 나서 중과 대상이 되거나 처음에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나중에 과세 대상, 추징 대상이 되거나 그럴 때는 기간이 나와요. 이것도 30일이었다 60일로 바뀌었습니다. 중요하죠? 시험에. 자, 그런 건데 어떡하나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175페이지에 핵심 정리를 보세요. 175페이지 핵심 정리를 보니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기간 비교. 취득세는 원칙 언제요? 60일 이내 증여 포함해서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상속증여 포함해서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차이점 보고. 그 다음에 한쪽 가르친 3번 신고의제 있잖아요. 이게 또 등록면허세에서는 중요해요. 시험에 몇 번 나왔고요. 이게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또 중요한 건데 위 한쪽 가르친 1부터 2까지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자 추가 신고 납부는 추가 신고 기한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의제예요. 그래서 이 경우 결론적으로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매출 수학입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냐 여러분 보세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신고의제에 관한 얘기인데요. 신고의제인데 한번 보세요. 신고의제. 자, 신고한 것으로 의제, 본다는 건데요.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신고기한 내, 설명을 잘 들으세요. 신고기한 내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더라도 등록하기 전까지 만약에 납부를 했다. 자, 그러면요.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어도요. 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요.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이때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요. 그냥 옳은 지문으로 나왔어요. 등록면허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할 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본다. 맞죠?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또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오, X요. X입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의제 봐주니까 무신고, 가소신고,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가산세 적용한다고 바꿔서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예외 보통징수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가산세 적용되고, 자,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하니까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물을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에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보통징수로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고, 가산세 신고행위와 납부행위 구별해서 똑같습니다. 취득세랑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5% 똑같습니다. 이거 동그라미 2번 같은 것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한번 볼 거고요. 넘어갑니다. 176페이지 주의를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와 같은 중과산세 규정이 없어요. 취득세 대상 물건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그러면 그냥 산출세액의 80% 중과산세잖아요. 그죠?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하면. 근데 등록면허세는 이런 중과산세 규정이 없습니다. 취득세 같은. 왜 그러냐? 자, 여러분 보세요. 등록관세, 취득세는 취득 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싹 팔 수가 있어요. 근데 등록면허세는요. 등록면허세를 지자체 도구에 안 내고 와서 영수증도 없이 등록관서에 와가지고 등기등록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등기등록은 싹 하고 그 다음에 싹 사라지고 이런 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아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차태현, 유이가 나왔던 전우치와 친구들, 거기서 나오는 도사들 있죠? 도사들은 도술 써서 자, 부적을 딱 붙이면 자기를 안 보이게. 그런 다음에 등록면허세 안 냈는데 등록관서에 딱 나타나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은 도수를 쓰니까 글씨가 막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등록해놓고 딱 사라지고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 영수증이 없으면 아예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처럼 취득 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쫙 매각, 이게 안 돼요. 등록면허세는. 자, 그래서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부가세 및 최저한세.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등록면허세만 내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세액 있는 경우에 납부세액이 20%로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아직은 숫자는 못 외워도 괜찮고요. 그냥 지방교육세를 함께 낸다. 등록면허세 10만 원이면 2만 원의 지방교육세야. 근데 농어촌 특별세도 또 부과될 수 있어요. 감면받은 게 있다 등록면허세. 그러면 지방교육세도 내고 납부할 세액 20%로 또 감면받은 세액의 20%로 농어촌 특별세도 또 부과되기도 합니다. 양가로 3번 최저한세는 우리 계속 배워왔고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므로 취득세에서 같은 면세점이나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등록면허세는 밑줄이죠.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없다는 거 밑줄. 다만 부동산 등기 경우 세액이 얼마예요? 6,000원 미만이면 얼마 받는다? 6,000원 납부하게 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등록면허세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6,000원 받습니다. 그래서
보충 내용들은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넘어가시면 그 178페이지에 단원 리뷰가 또 나오죠. 핵심 요약되어 있고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핵심 요약 읽어보시고 OX 나오고 또 그 다음에 기출 예상 문제, 실천 문제 나옵니다. 보시고요. 자, 넘어가시면 이제 재산세입니다. 그래서 186페이지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재산세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재산세를 이제 봅니다. 부동산 취득시부가 되는 취득세, 등록명세 다 받고 보유시부가 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다음 주에 이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 배운 거 빨리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취득세, 우리가 취득세요. 세율부터 봤습니다. 취득세는 세율이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그죠? 그래서 취득세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도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합니다. 자, 그럴 때 취득세는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3개 덩어리로 되는데 아직 세율은 자세히 안 배웠고요. 표준세율,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취득세요. 우리가 표준세율 우리가 그래도 누가 물어볼까 봐 유상승계 취득의 자 취득세 표준세를 공부했습니다.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우리가 농지를 취득했을 때 몇 프로? 3%. 농지, 주택, 이해 부동산을 매매,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몇 프로? 4%. 자, 주택을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취득했을 때는 자, 취득 가격에 따라 달라지죠. 취득 가격이 6억 원이야 다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이야 2%. 9억 초과면 3% 세율 정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취득세 중과세율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밀억제 운용 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가 있는데 아직 자세히 안 배웠고 사치성 재산 어떤 건지 종류는 알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사치성 재산 그러면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 연습장이에요? 골프 회원권이에요? 골프장이에요? 골프장, 현재로 운영되는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 승용차나 항공기는 아니에요. 고급 선박, 그 다음에 고급 주택이요. 5가지입니다. 그럴 때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인데 고급 주택은 어디서만 특별히 중과세한다? 취득세에서만. 다른 세금은 나중에 보겠지만 일반 주택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납세지요. 자, 지방세는 납세지가 부동산 취득하고 등록하고 보유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지는 어디다? 부동산 소재지, 물건 소재지입니다. 주소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국세, 종부세, 양도세, 납세지는 어디다? 주소지. 자, 집값과는 분리보라고 이거. 그 다음에 또요, 취득세 신고 납부합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도 언제까지요?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도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취득세, 증여로 취득했을 때 언제까지요? 증여로 취득했을 때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도 60일 내. 등록면허세는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할 때 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언제까지? 6개월 내.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언제까지?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취득세도요. 신고 납부 전 이 기간 내라도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도 신고 납부합니다. 이 기간 내에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내고 등록관세에 가야 돼요. 등록면허세는 원래 추가 신고 납부 기간 빼놓고는 언제까지 좌우지간?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입니다.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얼마? 0.06%씩 가산되고요. 끝까지 버티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체납, 미납부, 미달납부 한세계 최대 몇 프로까지? 75% 한도 내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없지만 취득세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액 몇 프로?
80% 중과산세 적용되고 취득세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하면 몇 프로 가산세 적용되느냐? 1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 불성실했을 때 법인은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면세점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산출세계예요, 취득 가격이에요. 취득 가격이 얼마? 50만 원 미만이에요, 이하예요? 이럴 때 취득세 과세하지 않고요. 취득 가격 50만 원 과세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이런 면세점 규정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의 세금 받겠다. 부동산 등기 시 세기 등록면허세는 6천 원 미만 나오면 무조건 얼마 받아? 6천 원 납부하게 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취득세, 부가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부가세, 등록면허세, 부가세, 지방교육세. 감면받은 게 있으면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아직은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자 우리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은 취득세랑 통합됐고 그 외 사항이 면허세랑 통합되면서 2011년도에 신설이 됐다. 그럴 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은 제외하지만 등록에서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에 포함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과 제적 기간이 만료했거나 면세점이 적용되거나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등기는 공짜로 해줄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뭐가 부과된다?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하지만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과 줄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냈어요. 신고 납부했습니다. 등기를 못했어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밥 못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돌려받고 나와야지. 등기 없으면 돌려받고요. 자, 계약에 무효추의 소유권이 있어서 이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준다. 밥 먹었으니까 안 돌려준다 그랬잖아요. 등기가 있으면 안 돌려줍니다. 절차만 정당하게.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명의자 과세는 직정된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인데 외관상 권리자예요? 사실상 권리자예요?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취득세 과세표준은 둘 다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니까 납세의무자가 과표 결정해.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객관적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미세는 뭐다? 등록 당시 가액이라는 거 차이점이고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할 때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을 때 재평가 전의 가액이에요? 재평가 후에 변경된 가액이에요.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등등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잘하셨고요. 다음 주에 우리 자 재산세로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